원래 찐 친구란 땅을 사면 배 아파하고 잘 되면 욕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밥이나 술을 뜯어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슥싹슥싹. 안녕하세요. 방구석 낙서가 박낙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림을 그릴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고른 대상을 오밀조밀 잘 관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우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초보인 제가 뚝딱 만들어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유튜버분들이 알려주시고 있는 방법 중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가 있었던 방법을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림의 느낌이나 그림이 주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잘 그린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지치지 않고 흥미를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설득력 있고 멋진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는 작가가 지쳐서 이제 그림에 대한 흥미를 잃는다면 그 그림이 작가 자신에게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초보인 저에게는 철저히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림을 그리는 주제 또한 제가 흥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제일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마냥 만만하고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날의 느낌이라든지 기분으로 고른 그림도 선정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것은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자였습니다. 그 주제는 제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눈이면 눈, 입이면 입이었습니다. 어릴 적 그림이나 낙서를 할 때 눈이나 코는 약간의 형태를 잡아 그리지만 대부분의 못 그린 낙서가 그러하듯이 입을 표현할 때는 그저 직선 하나로 표현하거나 입의 양끝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정도의 표현이 전부였거든요. 입을 표현하는 방법을 전혀 몰라서 입술을 그리는 방법을 유튜브나 인스타,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알아봤고, 그렇게 입술만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이 다 입술이 다르게 생겼지만 크게 보면 커다란 범주 안에서 그리는 규칙이 존재했고, 그 규칙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제각기 다른 입술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술을 그리고는 다음으로 그려본 것이 눈을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유튜버님이 말씀하시기를 관상의 80%는 눈에서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눈이 주는 느낌이 인물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은 지금도 꾸준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입술과 다르게 표현이 너무 어렵고 그리는 규칙은 있지만 그 규칙대로 그리면 그림에 감정이 전혀 없는 기계를 그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것이 명암을 넣는 방법인데, 눈을 그리면 눈만 그려서 될 것이 아니라 눈 옆으로 퍼지는 관자놀이의 명암, 눈주름 사이에 들어오는 그림자의 표현,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지 눈을 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봤고, 이 사람은 굵게 표현했구나, 또 이 사람은 얇게 표현하는구나, 연필로 그리면 이런 표현이고 샤프로 그리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명암을 같이 알아갔고, 그러면서 눈과 이어지는 코 밑에 인중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코는 명암이 80%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중은 대부분이 명암이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은 명암을 잘 표현하지 못한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그림을 보시고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원근감이나 형태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그린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릴 것 같다 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부끄럽지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눈, 코, 입을 알게 되고 나니 처음에 그리던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났고,
주위의 지인들에게 보여주니까 예전에는 위로와 응원의 차원에서 해줬던 잘 그린다는 덕담이 이제는 약간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찐 친구란 땅을 사면 배 아파하고 잘 되면 욕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밥이나 술을 뜯어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러면서 자연스레 그림을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쁘다, 귀엽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참 잘생겼는데 오목조목 따져보니까 조합이나 비율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사람을 조각조각으로 관찰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물을 유심히 보게 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영화를 볼 때도 이 장면은 그려보고 싶다. 내가 그린다면 이 부분은 강조를 하고 이 부분은 여백으로 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관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면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형화를 조금씩 해봐라 입니다. 모든 물체는 기본이 되는 도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은 사각형, 컵은 위는 동그라미, 옆은 사각형, 손은 사각형에 손가락이라는 기다란 사각형이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처음에는 도형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조금씩 선으로 다듬어 강조하는 형태를 주면 그 사물의 고유한 모양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한번 그려보니까 많은 강사님들이 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저도 했으니까 쉽게 따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방구석 낙서가 박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